우리가 권수로 생각하지 말고 권수 몇 권 읽었어 이런 개념은 조금 나중에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콩나물 키우기, 두 번째 화산 폭발, 세 번째는 바로 읽기 방향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잖아요. 2021년도 올 한 해 계획은 잘 세워보셨을까요? 영어책 읽기를 하신다면 올 한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영어책 읽기를 하면 좋을지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책 읽기를 하면 오늘은 몇 권 읽었나요? 오늘 몇 권 읽지? 다 해서 몇 권 읽었어? 이렇게 권수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권수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단어수입니다. 영어책 한 권에 들어있는 단어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단어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노출 단어수에 따른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 사항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닉스를 한다고 하면 파닉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단어의 노출을 가져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영어를 아이들이 들었고, 어느 정도의 영어 단어를 아이들이 낭독을 해봤고, 어느 정도로 써봤는지에 따라서 파닉스가 우리 아이한테 습득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닉스가 끝나는 단어는 대개 1만 단어 정도가 필요합니다. 1만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트 워드가 있으면 사이트 워드는 대개 한 권에 30단어 정도, 물론 그 중에서 20단어는 반복이고요, 10단어 정도가 새로운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단어, 반복되는 단어, 이런 기준도 중요한데, 이런 기준을 일단 좀 복잡하니까 내려놓고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사이트 워드가 한 권에 30단어 정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를 5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150단어를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날로 잡았을 때 20날을 하면은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는 3000단어 정도를 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5번 반복을 하고 아이들이 낭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걸치잖아요. 이 노출되는 단어 수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조금씩 바뀌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코스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단어 수에 대한, 우리가 권수로 생각하지 말고 노출 단어 수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권수 몇 권 읽었어 이런 개념은 조금 나중에 의미가 없습니다. 단어 수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과연 파닉스를 끝나는데 몇 단어 정도가 필요하고 리더스가 끝나는데 몇 단어 정도가 필요한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소리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기르려면 읽고 따라하고 낭독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글자를 보면서 그 단어를 보면서 낭독과 읽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노출되는 단어 수를 제가 이제 예전부터 카운팅을 해서 단어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나타내는 현상들이 있고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더 들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반복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의 노출량을 잡아가야 되는데 최소 리더스가 끝나고 챕터스까지 가는데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최소의 단어 수가 100만 단어 정도 됩니다.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100만 단어 정도까지 만들어 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영어책 읽기 플랜도 제가 10권씩 하는 게 좋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채널에 담아 놓았잖아요. 그거를 조금 정독하는 것처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만 단어 정도를 우리 아이들한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 콩나물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콩나물을 키웠는데 어느 정도 컸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들춰보는 겁니다. 들춰보면 잘 자랄까요? 잘 자라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책 읽기를 할 때 100만 단어 정도까지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기초가 되고요. 100만 단어 정도를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낭독을 하고 공부를 했을 때 비로소 영어가 깨우쳐지기 시작하고 영어 사고력의 기초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 물 주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꾸 떠들어 보면 안 된다는 말이, 한 권 읽었는데 이게 제대로 됐나? 이 단어 모르는 거 아니야? 이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읽었어? 이게 이해가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한글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소설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소설책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모르는 단어는 대부분 이해가 될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읽으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전문 서적을 읽어요. 제4차 산업과 경제라는 논문을 하나 읽는다고 해요. 그러면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단어 찾아보지 않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읽어낼 수 있고, 저도 그런데요. 저도 어떤 책 한 권을 읽었으면 그 책 자체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기억이 나죠. 중요한 부분도 기억이 나죠. 근데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또 읽고 재밌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고 이럼으로써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는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한 권 읽고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 단어 모르는데 너 어떻게 읽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영어책 읽기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요. 우리 아이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 100만 단어 정도까지는 100만 단어 정도까지는 쭉 아이들과 함께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콩나물 키우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화산 폭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향과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만 단어, 10만 단어, 30만 단어, 50, 60, 90만, 100만, 120만, 150만, 200만, 600만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데요. 이 단어를 노출을 하고 낭독을 하게 하고 단어 암기도 하고 학습도 하고 라이팅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 노출되는 단어 수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아이들이 나타내는 현상과 결과들이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리딩 레벨이 올라가는 시기, 라이팅이 되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활화산이 있으면 휴화산이 있죠.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다가 좀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화산이 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과, 그러니까 활화산과 휴화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책 읽기가 어떻게 되냐면, 백두산과 태백산맥을 이루는 것처럼, 개마고원처럼 높은 고지대가 되는 것처럼 큰 산맥과 높은 산을 쌓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인 순간과 답답해지는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 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아이들한테 넣어줘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어머님들이 아주 제로에서 시작해서 100만 단어 정도까지 만들어 갈 때 이렇게 읽은 단어 수를 체크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 단어 수에 따른 코칭 방법이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콩나물 키우기, 두 번째 화산 폭발, 세 번째는 바로 읽기 방향성입니다. 올 한 해 영어책 읽기 계획을 세우셨으면 읽기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읽기 방향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글책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입니다. 한글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영어책 읽기가 쉬울 텐데, 영어책 읽기가 조금 더 할만할 텐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어책 읽기와 한글책의 격차가 있으면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영어책 읽기를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의 리딩 코칭과 지도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다려주고 아이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한글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죠. 이런 아이들은 생각보다 처음에 영어책 읽기를 할 때 어려워할 수도 있고 쉬워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글책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였죠. 한글책을 논픽션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의 논픽션을 비슷하게 읽혀주면서 반드시 픽션을 깔아줘야 됩니다. 한글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논픽션 영어책이 재미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논픽션에 관련된 영어책들을 조금씩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한글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영어 논픽션 읽기를 시켜주냐면, 논픽션에 가까운 책들을 보면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날씨, 동물, 과학, 자연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읽기 편하다는 거죠. 한글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 싫어하는 아이, 픽션과 논픽션의 선호도를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한글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영어의 픽션도 시작을 하고, 한글책을 좋아하는데 영어책 읽기를 좀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 논픽션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고요. 한글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논픽션부터 시작을 해주고 픽션이 따라올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1점대, 2점대 정도의 레벨에서 아이들과 함께 리딩을 만들어 갈 때 픽션과 논픽션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약간 더 가까운 게 있어요. 픽션일지 논픽션일지. 요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초기 챕터스가 되고 고위 챕터스가 되면서 이 픽션과 논픽션이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건데요. 요때까지 우리 어머님들이 일단 올해 한 해 계획은 내 아이와 함께 30만 단어의 영어를 공부하게 해줄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시거나, 아니면 100만 단어를 내 아이와 함께 만들 거야 라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콩나물 키우기, 두 번째 폭발하는 시기, 세 번째 읽기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런데요, 노출 단어 수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단어 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읽기 총 단어 수를, 이 워드 카운트를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자가 붙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파닉스 과정에서 1만 단어 정도의 단어를 듣고 낭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한테 붙는 이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 저금리 시대죠. 절의 시대입니다. 딱 그 정도, 1%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아이가 1만 단어 정도를 듣고 노출을 해주고 낭독을 하고 실사용을 해봤다라고 하면 그 1만 단어 중에서 1%가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1만 단어 했으면 1000단어 정도가 내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파닉스예요. 그럼 파닉스 같은 경우는 1000단어 정도 알고 있으면 의미 파악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난이도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100만 단어의 노출을 가져갔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기와 아이들별로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총 단어 수를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저희는 이제 단어 카운팅 하는 게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코칭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이 노출 단어 수를 알려드린 이유는 우리가 최종 종착지도 있어요. 중요한 건데요. 최종 종착지, 수능 영어죠. 수능 영어를 잘 보려면 우리 아이들이 몇만 단어 정도를 공부를 했어야 될까요? 최소 200만 단어입니다. 200만 단어 정도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 수능 기본 문제 정도 풀 수가 있습니다. 수능에 대해서 이 단어 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올 한 해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애는 1000권 읽었어, 이렇게 권수로 따지지 마시고 단어 수를 체킹을 하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단어를 쌓아가면서 이 정도 되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겠네? 리딩 투게더에서 봤는데 100만 단어 정도까지는 좀 잘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네. 그게 기본이라고 하네. 그리고 200만 단어 정도가 됐을 때 수능 기본 문제 정도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고 하네.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단어 수 자체는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책, 저희가 이제 또 이건 여담인데 권수로 생각하면 저희가 함정이 있어요. 나중에 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 뭐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렇게 두꺼운 300페이지 정도, 400페이지 정도 되는 영어책을 읽어요. 이거 한 권이잖아요. 마음속으로 좀 상대적으로 뭔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 단어 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 300페이지 책 한 권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 영어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권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왠지 안 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 이때가 초기 챕터스거든요. 초기 챕터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챕터스 한 권에 들어가는 단어 수가 수능 전체 지문에 들어간 단어 수보다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한 권 읽었다고 하면 한 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단어 수, 읽은 단어 수, 내가 낭독을 해본 단어 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영어책 읽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계획을 세우실 때 부디 우리 아이들과 100만 단어 이상의 영어책 읽기를 해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서 리딩 교육 11년, 네, 이제 11년 됐네요. 11년의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제임스 리딩 투게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뵐게요.